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11월입니다. 라디오 서울과 함께 언제나 여유와 따뜻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처음으로 전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사업 사기 재판 피고로 증인석에 앉아 있습니다. 처음부터 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판사를 공격했고 판사는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괜찮은데 질문에 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판사는 변호사에게 의뢰인 트럼프를 컨트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 데이비드 엑셀로드 씨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금이 마지막 순간이라면서 출마 포기를 촉구했습니다. 차기 대통령을 결정할 격전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한참 밀린다는 뉴욕타임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 이 같은 사임 촉구가 이어집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젊은이와 흑인, 히스패닉계 유권자의 지지를 많이 잃었고 그 원인은 경제와 이민 등 다양한데 가장 중요한 건 노력해도 극복하지 못할 핵심 장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는 가자 지구는 완전히 남북 분단 상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통신을 끊고 지상과 지하를 공습 중이며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곧 이스라엘 사망자의 10배가 넘게 됩니다. 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에 이어 중앙정보국장도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을 방문합니다. 터키에 도착한 국무장관은 분쟁 지역에 핵파워 잠수함을 배치한다는 미국으로서는 아주 드문 발표를 했습니다. 중앙정보국장은 이스라엘이 목표물을 잘못 파악해서 불필요한 공습을 피하도록 정밀한 정보 교환 등을 위해 현지를 방문 중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세계적인 시위와 긴장이 높아졌고 미국 내 직장에서는 동료들 사이에서는 물론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도 불편한 일들이 이어집니다. 봉급을 받는 페이드 병가, 식데이를 쓰는 근로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근로자가 수입이냐 건강이냐 사이에서 건강을 택하는 증거고 주정부의 식데이 법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엘라바마주의 한 도시의 시장이면서 침례교 목사였던 사람이 성전환자로 분장하고 외설적인 사진들을 업로한 게 드러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지금 미국의 전체적인 그 케이블 텔레비전은 뉴욕의 그 재판정 기자들은 들어갑니다. 방청객은 없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제 법원에 등장했었을 때는 인정신문, 유죄다, 무죄다였죠. 전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그런 인정신문과 다른 증인이 증언을 할 때 본인에 관한 증언, 뭔가 그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갔는데 오늘은 직접 이제 증인신문에 나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한 1, 20분 동안에도 레이티스트 뉴스가 나올 테니까 그 뒤에 이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현 대통령을 격전지에서 이 격전지는 미국의 대통령을 결정할 6개 주입니다. 5군데서 이겼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어제 이제 뉴욕타임스의 여론조사 결과였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분석들도 오늘 아침엔 조금 깊이 나오고 그리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바이든 대통령이 도중에 하차를 해야지 돼. 이런 지적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선거가 치러지기 딱 1년 전이네요. 1년 전 현재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펜실베니아, 미시건, 조지아, 애리조나, 네바다. 격전지 5군데서 전체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 바이든 대통령이 44%, 4% 차이지만 적게는 3%, 많게는 10% 차이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가는 곳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일하게 6군데 격전지 가운데서 위스콘신에서 지금 2%포인트로 앞서가고 있는데 이 6군데서 전부 4년 전 2020년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었거든요. 다 이긴 주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로 다 현재로서 가져가게 된다 하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물론 백악관에서는 어깨 한번 으쓱해 주죠. 이럴 때 아이 뭐 1년이나 남았는데요 뭐 라고 하지만, 백악관을 제외한 보통의 이 민주당 그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다. 그것도 이제 뉴욕타임스가 시에나 대학과 항상 공동 여론조사를 하죠. 그 결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흑인들 사이에서 20%가 난 트럼프를 찍겠어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하면은 부자보다는, 부자가 뭐 생활비 얼마나 뭐 차이가 난다고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런 인플레이션, 이자율, 특히 이제 자동차, 또 주택 비용, 여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야 이거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를 한다는 겁니다. 히스패닉이요? 하면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인종적인 이민 문제도 있지만, 미국에 오래 살수록 히스패닉들이 뭐 텍사스, 뉴멕시코 광활한 목장주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장주가 아니면 히스패닉계, 라티나들이 어떠한 그 바이든 대통령의 업계가 아닌 그런 오일 업계라든가 뭐 화석 연료 이런 업계의 근로자, 완전히 돈 조금 받고 하는, 돈 조금도 그곳은 많이 받아요. 그런 노동자들, 또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히스패닉계 사이에서 이제 조금 빠져나간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뭐 멸종 위기에 뭐를 보호를 하고 기후를 보호하고 뭐 이런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당장 나에 대해서 뭐를 해줄 것인가, 이런 대책 없이 화석 연료 사용을 뭐 중단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싫어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이런 생각도 하겠죠. 뭐 카톨릭이나 기독교인이나, 특히 이번에 마이크 존슨이라는 신임 연방 하원 의장이 되고 나서 그 사람이 기후변화는 가짜야, 지어낸 거지라고 말하는 게 그냥 과학을 안 믿는다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주의자들, 더 나아가서 아주 그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무슨 사람이 뭐를 만들어낸다고 어떠한 것에 영향력이 있다고, no, 다 하느님의 뜻이지, 가스의 뜻이지, 무슨 기후변화를 사람들이 만들어내, 이런 뜻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거든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빠져나가는데, 이건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에는 더하겠죠. 이 같은 모든 것들 때문에. 그런데 이제 뉴욕타임스하고 시에나 칼리지의 여론조사가 2023년 10월 22일이니까 10월 7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이 됐고 2주일 지난 뒤부터 여론조사를 한 거네요. 11월 3일까지 등록된 유권자 3,662명을 대상으로 했고, 아직까지는 조금 그 오차 범위를 많이 잡았습니다. 4.4에서 4.8%라고 하지만 어떤 주에서는 오차 범위보다 훨씬 앞서가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히스패닉계나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조금 좋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보다. 인종 자체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도울 수 있지만, 너무너무 아이러니한 게, 그 전에는 그 나이가 많은 노년층, 백인 유권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잖아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는 노인층과 백인 유권자, 얼마나 많이 4년 동안에 바뀌었습니까? 이런 것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지금 법정에 나와서 하는 여러 가지를 보면은 전과 똑같고요. 나는 뭐 최고의 대통령인데 뭔가 현 정부에 의해서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법정 밖에서는 바이든이 너무 늙었다. 인플레이션 너무 높고, 내가 대통령이었었을 때 봐봐, 경제가 얼마나 좋았어? 뭐 이게 그 전임 대통령들이 어떻게 해서 열매를 맺었다,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사람들은 말초적이잖아요. 그 당시를 생각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1월 달에 취임했는데 2월 달부터 경제가 아주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었던 일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전에 대통령들이 해놨던 어떤 것들이 열매를 맺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비드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고 코비드 때문에 올라갔던 인플레이션이 많이 내려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의 현상에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에 대해서는 out of control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주장이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정말로 서류 미비자들이 많이 미국으로 입국을 했고 이런 부분. 그럼 바이든이 1년 남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선거가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라, 빨리 내려가라 라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 회복할 수 있는 전략적인 옵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여론조사를 해놓고 뉴욕타임스가 그 같은 전략에 대해서 또 제안을 하네요. 첫 번째는 반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여기에 반대하는 캠페인. 2017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공화당 자체는 고전입니다. 트럼프 지지 기반은 넓어지지만 2018년도 중간선거에서 하원 잃어버렸고요. 2020년도 재선에서는 본인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지고 나서도 2022년도에 많은 사람들을 지원했는데 민주당이 예상보다 훨씬 잘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원했었던 사람이 뭐 애리조나라든가 미시건 또 펜실베니아 뭐 상원 의원도 지고 있잖아요. 공화당 의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왔잖아요. 그것도 아파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그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이 존 리버먼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왔고 하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이런 거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지만 이렇게 격전지에서 이제 오늘은 민사재판이지만 형사재판 같은 거 시작되고 나서 같은 여론조사에서 물어본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유죄로 확정이 된다면 특히 이제 의사당 사건이라든가 이런 일로 감옥에 간다면 난 트럼프 지지하던 것을 안 하겠어 라는 사람이 6%가 빠집니다. 여기에 조금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낙태 문제. 이건 이제 어떤 전문가는 좀 과장됐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전문가는 지난번 선거에서 이게 큰 역할을 미쳤기 때문에 공화당이 연방대법원이 이 낙태를 주정부가 알아서 해라 하면서 주정부에서 낙태를 금지시키고 임신 6주일이면 여성들이 임신을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때에 낙태를 금지하고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많아서 공화당 그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많이 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유권자들이 뭐 낙태 한 가지 이슈 가지고 투표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레드 스테이트에서는요, 아무리 민주당이 낙태 이슈로 열심히 뭐를 했어도 실패했습니다. 플로리다라든가 텍사스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고, 물론 미시건주 같은 경우는 뭐 미시건주 자체가 레드 스테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미시건에서 공화당이 낙태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여기서는 조금 민주당이 좀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그런 것을 얻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부자에 대한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화당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공략하는 게 낙태 문제만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리고 민주당 가운데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게 너무 극좌적인 이슈를 민주당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슈별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약한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베이컨 한 파운드에 얼마인가요? 7달러 8센트라고 하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 21%가 올랐습니다. 커피빈이요? 33% 올랐고 가솔린은 평균 갤런당 72센트가 비싸졌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점점 내려간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수치로는 그런데 무드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이제 물건값이 크게 내려가지 않는 게 아무리 인플레이션 수치가 뭐 최고 9%에서 지금 3.4%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시장에 가서 베이컨이 지난해보다 22% 비싸졌다 하면은 이게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경제에 대해서는 단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물가 같은 것을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새로운 뭐 오일 프로젝트 같은 것을 승인한다던가 엘라스카 땅에 뭐 클린 에너지에 보조금을 많이 준다던가 이런 단기 에너지 정책. 그런데 이런 건 하면은요 민주당에 많이 홍보 못해요. 왜냐하면 또 환경 보호론자들이 엄청 싫어하기 때문에 기후 운동가 이런 사람들이 비난을 하기 때문에 이민도 좀 비슷하게 바이든 대통령에게 곤란한 이슈죠. 격전지에서 53%가 이민 이슈에 대해서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잘한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멕시코에 장벽을 쌓아야지 돼라고 답한 사람도 격전지에서는 53%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뭐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상쇄해 볼 수도 있다고 하지만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 문제입니다. 나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고쳐볼 수도 없고 젊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가벼운 소프트한 이슈로 백악관에서 활발하게 지내고 하는 이런 것들 보여주면 좋은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은 넘어질까봐 말 실수할까봐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무슨 행사에 참석하고 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이걸 이제 뉴욕타임즈의 그 머린 다우드 같은 칼럼니스트 같은 경우는 정말 바보 같은 그런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나이가 지금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바마 전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인 데이빗 엑셀로드 같은 사람이 어제 오늘 열심히 바이든 대통령 뭐 잘한 것 굉장히 많지만 내려와야지 된다. 왜냐하면 이번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결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이긴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거에서의 말이요. 이 말하는 말이 아니라 홀스. 그 말을 바꾸기에 늦기는 했지만 아무튼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고 특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도 관련해서 바이든 팀은 당연히 출마 의지가 확고하고 민주당에서도 다수의 지도부가 바이든이다라고 가지만 어제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당한 그 우려감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규칙이라든가 규범, 법, 제도, 민주주의를 뻔뻔스럽게 경멸한다. 데이빗 엑셀로드 씨의 얘기예요. 위험하고 무질서한 선동가다. 그런데 그를 무시하기엔 너무 극적이라서 이 정도의 여론조사가 나오면은 뭔가 방향을 바꿔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후보로서. 과연 나가는 게 현명한 건가? 바이든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서인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인가?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가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책임이고 그가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만두려면 빨리 그만둬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예비선거 날짜가 이제 뭐 6월 달에서 3월 달 더 훨씬 몇 개월 앞당겨진 곳이 많잖아요. 그런 곳들은 이미 후보들이 등록을 해야지 됩니다. 이달 말까지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플로리다주도 마찬가지고요. 뭐 플로리다야 상관없다고 하지만 여러 주들 마감날이 플로리다는 공화당이고 캘리포니아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아무튼 예를 들어서 여러 주가 이제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다고 하면 이달에 그 등록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결정을 해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결정할 것 같이 보이지 않고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국제적인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민주당이 안고 있는 문제고 공화당도 그렇다고 안심할 만한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 공동후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메라를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일반 방청객들은 없다 할지라도 기자들이 쭉 보고 있으니까 오늘 그냥 판사하고 열심히 말 그대로 붙어버리더군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물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중요한 점이 너무 많이 주말 사이에도 일어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전직 대통령이 이제 미국에서 피고 사기 사건으로 증인석에 앉은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고 아마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생전에는 못 볼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인석에 앉자마자 증인석에 앉기 전에요. 법정에 들어갈 때 벌써 이제 온갖 지금까지 했었던 이제 외울 정도인 그런 주장들을 다 하고 법정에 들어가서 아서 앵고론 판사와 아주 재빠르게 충돌을 했습니다. 이 판사로부터 판사의 스텝들에 대해서 험한 말도 하고 증인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위협하는 말을 했다 해서 2번이나 개그 오더 명령을 받고 15,000달러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신문이 그 케빈 월러스 뉴욕의 지금 뉴욕 케이스잖아요. 이 뉴욕의 검사실에서 6년 동안 일한 베테랑이죠. 그 정도 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쭉 검사가 신문을 했는데 이 케이스는 뉴욕의 검찰총장이 고소를 해서 한 2억 5천만 달러 배상금 그리고 뭐 재산도 뺏길 수도 있고 뉴욕에서 사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그 비즈니스 사기 재판이고 지난주에 두 아들은 특히 이제 둘째 아들이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우리 회사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회사 운영을 하는 곳이 없다 하고 이건 두 아들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고 그런데 회계사에게 잘못이 있다면 회계사가 잘못한 것이다라고 두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렇게 돌렸습니다. 같은 재판이고 같은 피고니까 당연히 이제 그렇게 지금 이제 설정을 한 겁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딱 그 검사에게 당신과 다른 민주당 검사들이 나를 도대체 15개 뭐 이런 것으로 쫓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걸 정치적으로 내가 지금 너무 인기가 있는 그런 그 공화당의 그 대선 주자이기 때문에 무기화하는 거다. 정치 무기화라고 부른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판사는 항상 나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확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뭐 질문하면 막 이제 설명을 막 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히려 이 재판 자체가 여러 본인의 부동산을 융자받을 때 가치를 막 높여서 뭐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그 집을 한 뭐 1,800만 달러에 샀으면 뭐 10억 단위로 한 10배 정도는 올리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건 10년 동안 한두 케이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든 케이스에 다 그렇게 해서 융자 많이 받고 이자율 좋게 받고 보험도 좋게 받고 세금 낼 때만 또 확 줄여요. 옷이 그냥 그 드라이기에서 쫙 줄여오는 것처럼 슈링크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했다 해서 이제 지금 감옥에는 아무도 안 갑니다. 벌금 내고 사업 관련 이런 재판을 하는 건데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판사가 계속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검사가 어떤 그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고 오히려 그것보다 내 재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얘기할 때 내 재산은 과대평가가 아니라 과소평가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과소평가됐다.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타워는 뭐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뭐 과소평가됐다. 과대평가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이제 뭐 판사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고 판사가 당신은 나를 공격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 뭐든지 할 수 있지만 이 법정에서는 질문에 답하라. 질문에 대한 답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안 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이제 본인의 선거 캠페인을 법정에 앉아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변호팀에게 변호사가 한 사람이 간 게 아니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사들에게 당신의 클라이언트를 의뢰인을 컨트롤하시라. 의뢰인을 변호사가 컨트롤할 수 없다면 판사인 내가 하겠다. 이게 지금 재판이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정치 캠페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나왔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매우 불공정한 재판이다. 대중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나의 재산은 과소평가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무튼 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회계사에게 돌린다는 게 회계사 여러분들 이 클라이언트를 선택을 할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뉴욕의 이 케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재판일 겁니다.
돈이니까 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트럼프 전 대통령 유난히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남자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고 돈도 트럼프를 쫓아서 물론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그 돈을 잘 번다 하는 능력 같은 것에 귀를 기울인 많은 사람들이 나라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해서 나도 부자 좀 만들어주지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뽑아놨던 거죠.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에서 사업을 할 권리 그리고 본인의 여러 가지 그 자산, 부동산 같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때부터 힘 엄청 빠질 겁니다. 그래서 이 재판의 경우는 감옥에 가는 형사도 아니고 민사 재판이지만 만약에 지게 될 경우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금 77세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기였을 때부터 유산을 상속받으면서 자란 사람이잖아요. 돈. 그런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린다고 할 때에 그 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변화. 저는 이 재판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기밀 서류라든가 아니면 기밀 서류보다는 의사당 폭동 사건과 조지아주의 선거 개입 사건. 이게 이제 훨씬 사실 정치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중요한 일이 되겠죠. 아이오와가 일찍 예비선거를 치르니까 아이오와 주지사가 누굴 지지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까지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오다가 트럼프가 아닌 론 디센티스를 오늘 아직은 안 한 것 같아요. 카메라가 가 있지 않는 거 보니까 론 디센티스를 지지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론 디센티스가 이 대선 후보가 된다는 희망을 아직 놓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렇겠죠. 그건 이제 유권자들 마음도 변할 수 있고 하니까. 그리고 마이크 존슨 신임 그 하원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 탄핵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전해드립니다. 가자 시위 완전히 포위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저는 가자 하면은 꼭 남북 분단이 생각난다니까요. 가자 남쪽에 이집트와의 국경에 조금 열려있는 라파라는 그게 꼭 판문점 같기도 하고요. 남북으로 딱 지금 갈려서 북쪽이 하마스의 기지가 많이 있으니까 거길 공습하라고 남쪽으로 내려가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포위가 됐다. 다시 정전. 이걸 미국이 굉장히 싫어했어요. 지난번에도 34시간 동안 인터넷도 안 되고 그리고 무슨 여러 가지 전화도 안 되고 한. 그러니까 깜깜하고 이렇게 될 때는 어디서 어떤 식으로 싸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위성을 보고 그 지도 점을 맞춰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병원 근처에서 급습을 많이 합니다. 이건 하마스의 무대가 병원 안, 병원 아래도 있다고 확신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공격이고 그리고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하마스가 더 많은 병원에 이제 그 둥지를 틀고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 근처 병원을 그렇게 공습을 하죠. 세계 보건기구가 얘기하기를 가자의 헬스 시스템 100번 이상 공격받았답니다. 병원은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받는 곳이고 그래도 안전하겠지 하고 피난민들이 피난을 하는 곳이 병원입니다. 100번 이상 공격받았습니다. 무게가 2,000톤인 그런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큰 강한 그 폭탄을 적어도 뭐 가자지구에서 두 번째로 큰 그런 도시에 2번 이상 터뜨렸거든요. 폭탄이 2,000톤 되는 그런 무게를. 그리고 뭐 어떤 사진 기자가 얘기하는데 자녀가 5명인데요. 5명 가운데 4명이 숨졌대요. 그리고 1살짜리 아들 하나 살아남았는데 그 아들도 병원도 여의치 않으니까 복도에서 치료받고 있고 이런 사진 기자의 스토리 같은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벤자민 네타냐후도 미국을 조금 신경을 씁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가서 뭐 일단 전쟁을 중단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 안 듣고 인질을 다 돌려보낼 때까지 안 하겠다. 그냥 하마스가 바보가 아니면 인질을 지금 돌려보내겠습니까? 그냥 해보는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핵무기를 가자에 터뜨려야지 돼라고 얘기를 한 그 이스라엘 장관에 대해서는 직무를 정지시킨다던가 이래서 외부로부터의 압력도 조금 필요한 거겠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와도 이스라엘이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고요. 중동의 모습은 이제 요르단이나 이런 나라를 보면 됩니다. 요르단이요. 이스라엘이
의료품 뭐든지 다 못 들어가게 하니까 땅에서 떨어뜨려요. 제가 가자 지구를 보면서 남북을 많이 생각한다니까요. 풍선, 비라, 뭐 여러 가지 달러, 라디오 이런 것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잖아요. 남한 쪽에서 북한 쪽으로 많이 했었던 예전에 뭐 최근에는 그런 거 안 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그렇게 요르단에서 요르단 공군기가 가자 지구에 의약품을 넣은 패키지를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뜨려 줍니다. 압둘라 2세 왕의 지시에 따라서 공군 비행기가 낙하시켜 주는 거예요. 요르단에. 그리고 이제 미국은 뭐 국무장관 지금 터키에 가 있거든요. 이틀 동안 터키를 방문한다고 하고 서한 지구에 가서 모하메드 아바스를 만났는데 왜 만났겠어요? 이제 이 하마스와의 전쟁을 이스라엘이 끝내고 나면은 서한 지구 가서 뭐 좀 잡아줬으면 하는데 가자 지구로 가서 좀 통치를 해줬으면 하는데 가자 지구의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모하메드 아바스 비겁하다고. 그리고 부정부패에 잔뜩 있고 그 권좌에 수십 년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가기도 싫어해요. 남은 게 없잖아요. 거기 지금 빌딩이 10개 가운데 1개가 부서졌다고 하는데 그 10개가 빌딩이 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먼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주자들 반 이상, 거주 빌딩의 반 이상이 지금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입니다. 현재 사망자가 10,000명이 넘거든요.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처참하게 살해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이죠. 1,400명인데 이제 오늘 내일 지나면 10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거주지의 반 이상이 지금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이제 나중에 그래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바스가 가라 하는데 그런데 가겠어요. 아바스가 그렇지 않아도 인기가 없는데 거길 가서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좀 미국 같은 데서 청소 좀 해주고 하면 그 뒤에 뭐 열매를 따러는 갈지언정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를 보면 가자지구 사람들도 원치 않고 그런 것들이죠. 왜냐하면 포스트 워를 전쟁 이후를 생각을 해야지 되니까 미국이 여러 번 실패했잖아요. 이라크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쳐들어가는 건 쉽습니다.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는 이제 터키에 도착을 해서는 딱 도착하기 전에 벌써 뭐 미군 그 관계자도 핵파워 잠수함이 이 근처에 왔다고 트위터 같은 데 올리거든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조심해라. 이란에 알리는 경고입니다. 미국이 어디에 무슨 핵파워 잠수함을 배치하고 할 때 조용히 하죠. 힘이 강할 때는 조용히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몰라줬으면 하고. 이거는 광고를 하고 다녀요. 지금 국무장관이 가서 광고하고 그 전에 군 관계자들이 가서 광고를 하는데 터키에서도요. 미국의 국무장관이 방문한다고 하니까 시위가 얼마나 강하든지 미국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에 편파적이냐 하면서 최루가스를 쏘고 이 시위대를 막았을 그럴 정도고요. 리셉 타입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이스라엘 네타냐후와 이제 그 관계를 끊고 뭐 이참에 내가 뭐 중동에서 조금 더 힘을 좀 가져볼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란에 주는 메시지가 많은 겁니다. 중부군 사령관이 여기에 핵이 탑재된 잠수함이 왔습니다. 중부군 사령관이 중동을 관리하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그리고 이스라엘 정착민이 팔레스타인에서 서안에서도 그러니까 서안 지구의 팔레스타인들을 많이 공격들을 하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때도 혹시 그 무기가 미국 메이드 인 저펜 거면 어떡하는가. 미국은 여러 가지로 지금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앙정보국장이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고 이제 중동 다른 지역도 방문을 합니다. 중앙정보국장은 정보를 다루는 거잖아요. 미국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이거 할 권한이 있어 막 이렇게 하다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국제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팔레스타인 쪽도 조금 생각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스라엘이 너무 병원 같은데 막 그냥 그 공습을 하고 사람들이 숨지고 하니까 미국이 이스라엘보다 정보가 더 센 것 같습니다. 이게 정보가 잘못돼서 그게 하마스가 있어 하고 공습을 하는 거잖아요. 미국의 정보국장이 조금 더 정확한 정보, 더 많은 정보를 이스라엘에 주기 위해서 갔다 하는 거고요. 어제 이제 뉴저지의 연방상원의원 코리 부커 의원이 다른 일로 내일 이제 화요일 11월 7일 맞죠. 그리고 수요일은 이제 공화당의 세 번째 예비선거 후보들 토론이 있고요. 내일 선거가 많이 치러집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지역 선거가 치러지는데 그 선거 유세를 하러 민주당의 코리 부커 연방상원 의원
지난번에 예비선거 뭐 경선에 나왔다가 중간에 하차하고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연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장 휴전해라, 당장 휴전해라 하는 그 같은 시위 때문에 처음에는 코리 부커도 유연한 사람이잖아요. 말을 얼마나 잘해요. 음성도 좋고 말을 잘하면서 야 이게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본인들의 뜻을 시위로 항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끊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음악 내보내봐도 안 되고 하니까 결국은 연설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어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잠시 뒤에 지금 경제 뉴스 조금 전해드리고 직장 내에 미국 직장 내의 분위기도 보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난주 뭐 주식시장 좋았잖아요. 뭐 S&P 500도 1년 만에 한 주일로는 최고의 기록이었고 그건 이제 인플레이션 좀 완화됐다는 거 나왔고 연방준비제도도 조금 보드라운 말을 해줬고 기업은 탄탄한 실적 보고 나왔고 뭐 여러 가지가 박자가 맞았네요. 완벽한 조합이었네요. 그랬고 뭐 나스닥 지수도 지난주에 5.2%, S&P 500에는 5.9%. 오늘도 주식시장 분위기는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10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금요일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다우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요. 괜찮습니다. 분위기 주식시장 10월 달 지나니까 나스닥도 지금 그린색이고 S&P 500에도 안 봐도 그린색 맞습니다. 봉급을 받는 식데이, 병가. 이 식데이를 쓰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것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주에서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저희 회사도 식데이를 오래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경제정책연구소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돈 받고 병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돈 많이 받는 사람 아니고 저임금 근로자들 가운데서 2010년 이후에 이렇게 식데이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답니다. 여전히 돈 많이 받는 사람이 식데이도 많이 써요. 거의 그분들은 뭐 거의 100% 정도는 쓰던데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거나 아니면 뭐 건강을 생각하거나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쓴다는 경우인데 아직도 주에 따라서는 식데이를 이제 저임금 근로자들이 쓸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난 10년 동안에 15개 주와 워싱턴 DC가 이 유급 식데이 병가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간 분야에서는 일하고 계시는 분들 78%가 유급병가 낼 수 있고요. 2010년도에 63%였거든요. 63%였어도 그때는 많이 안 썼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쓰시고 그런데 최저임금을 받는 이런 분들은 이건 압도적인 다수네요. 61%가 아파도 병가를 낼 수가 없다 하는 거. 이게 미국이 참 이 차일드 케어와 마찬가지로 부자 국가들 가운데서는 미국이 이처럼 식데이 유급병가 정책이 전체적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없는 아주 특이한 국가가 미국입니다. 식데이하고 또 출산 휴가하고 또 뭐가 있죠? 식데이, 출산 휴가 또 뭐 있어요. 아무튼 미국 헬스케어가 아주 나쁘잖아요. 이런 특이한 국가. 원래 연방법이 2020년에 통과가 됐거든요. 1년 시행되다가 또 뭐 공화당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만료되고 더 늘려갈 의향이 없는 거예요. 공화당이. 이게 이제 살상무기 금지법을 10년 동안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을 때 확 통과시켜서 했다가 그 뒤로 이제 공화당이 지지해주지 않아서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적게 받는 사람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은 2020년도에 식데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20%에서 2023년도에 39%로 늘어났는데요. 탑 10% 버는 사람은 2010년도에도 그 사람들은 87%, 제가 그 사람이라고 하니까 저는 탑 10% 안에 안 들어가는 거 확인하셨죠? 그때 87%였는데 지금은 96% 정도입니다.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서는 요즘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때문에 어떤 그 아규먼트 같은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내 직장에 굉장한 그 긴장이 생겼습니다.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독일 같은 데도 막 무장한 차가 타고 다니면서 아랍 사람들 몇 명 모여 있고 하면 뭔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하고, 영국도 그 신사의 나라 영국도 뭐 막 과학부 장관 이런 사람들 하는 말 보면은 아랍계에는 굉장히 험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미국은 또 반유대적인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반아랍적인 이런 것도 있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대화에서 분열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그 고용인도 굉장한 그 스트레스를 받고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CEO들이 회사에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계와 아랍계, 또 이스라엘계와 아랍계가 일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관한 서로 개인적인 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것도 기독교 신자이신 분들의 친이스라엘적인 생각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예의를 갖춰서 말하라. 왜냐하면 회사마다 다 회사 뭐 소셜 미디어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의견들도 얘기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우려할 정도의 긴장이다 하는 게 컨설팅 회사 패러다임이 하는 얘기거든요. 이처럼 같은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서로 헐트 주는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이 없었다. 정치로부터 이 기업이 오랜 동안 조금 뭐 상관없이 하다가 뭐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그리고 동성애 사건 이렇게 있다가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하마스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힘든 회사들이 뭐 프록터 앤 gem블이라든가 나이키라든가 이런 모든 회사들이 경영진들과 또 고용인들이 뜻이 달라요. 경영진들은 거의 이스라엘을 지지합니다. 큰 회사, 특히 다국적 기업이니까 이스라엘에도 장사해야 되잖아요. 맥도널드 같은 회사, 스타벅스 같은 회사. 그런데 직원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발언을 스타벅스 CEO가 척 하면 직원들이 한 9천 명이 난리를 치다가 서로 소송하잖아요. 지금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구글도 이 그 순다르 피차이 CEO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친이스라엘적이다 하니까 직원들이 또 막 난리를 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그 미국 내에 이 전쟁이 아주 더 치열해지고 이럴 때 사람들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사람들 심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심조심하고, 요즘은 또 다 주변에 무기들도 많고 하니까 아주 험한 그런 분위기가 돼가고 있다는 것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아주 큰 뉴스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가려지고 있는데요. 전부 제가 총하고 연관된 것을 좀 짧게 전해드리자면, 목사면서 엘라바마의 스미스 스테이션의 시장이었던 부바 코플랜드라는 62세 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중 생활이 드러난 뒤에 목숨을 끊었는데요. 뭐 여자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성전환에 대한 환상이 있고요. 자녀분도 있고 결혼도 하신 분입니다. 막 포르노, 에로틱한 뭐 미성년자를 레딧에 올리고, 그리고 소설까지 쓰는데 동네 여성을 살해하고 본인이 그녀 대신 산다는 뭐 이런 자신의 분신에 어떤 여자를 놓고 이런 것이 드러나고 나서도 인터넷이 공개적으로 나를 공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와이프도 안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총을 쏴서 숨지고 말았고요. 라스베가스에서는 성인에게 총을 쏜 10대가 막 도망가다가 유아원의 놀이터에 총을 장전된 채 버렸습니다. 버렸는데 그것을 5살도 안 된 아이가 본인에게 쏜 거예요. 그런 일이 있냐면, 또 필리핀에서는 그 집에다가 그 라디오 방송국을 차려놓고 방송하던 사람이 누군가가 침입을 해서 라이브로 페이스북으로 중계가 되던 도중에 숨졌잖아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로 독일 회사와 함께 생산합니다.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아주 어선하고 날씨도 조금 바뀌는 것 같고요. 차분하고 해피한 한 주일 맞으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